비가 꽤 오래 올 것 같네요. 그가 내 눈을 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오늘 집에 안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봤다. 무슨, 아, 아니에요. 이상한 뜻이 아니라 그냥 순자 씨와 더 함께 있고 싶어서요. 순자 씨가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게 걱정돼서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저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과연 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이순자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복지관 박 관장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67세 이순자입니다. 남편의 은퇴 후 한 집에 오래 있는 것이 견디기 힘들어서 6개월 전부터 이 복지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집이 싫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는 그 집이. 안녕하세요, 관장님. 오늘은 어떤 일 도와드릴까요? 오늘은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 배달이에요. 김준혁 씨와 함께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김준혁. 한 달 전쯤 봉사활동에 새로 합류한 남자였다. 62세라고 들었다. 나보다 5살 어렸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이 좋았다. 부드러운 미소와 차분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따뜻했다. 순자 씨,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배달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먼저 다가와 인사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평생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다. 남편은 내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싫어했으니까. 우리는 도시락 20개를 나눠 들고 복지관 승합차에 올랐다. 그가 운전을 했다. 첫 번째 집은 혼자 사시는 85세 할머니 댁이었다.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문을 열어주신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도시락을 드리고 안부를 여쭤봤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그는 지난번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남편은 40년을 살면서 내 생일도 한 번 기억한 적 없었는데 하루 종일 10집을 돌았다. 각 집마다 준혁 씨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물었다. 한 할아버지 댁에서는 고장난 형광등을 갈아주기도 했다. 순자 씨, 수고하셨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봉사가 끝나고 그가 제안했다.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네, 좋아요. 우리는 복지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다.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남자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67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다. 순자 씨는 봉사활동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6개월 정도 됐어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요. 저도 비슷해요. 5년 전에 아내를 보내고 나서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서 힘들더라고요.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그가 쓸쓸히 웃었다. 순자 씨는 결혼하셨어요? 네, 아들이 하나 있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40년간의 불행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지만 그때는 말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함께 봉사활동을 했다. 그리고 봉사가 끝나면 어김없이 커피를 마셨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순자 씨,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봉사 끝나고 공원 산책 어때요? 그의 제안에 나는 망설였다. 산책. 그것은 연인들이나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네, 좋아요.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30년간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했다고 했다.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지만 5년 전 췌장암으로 떠나보냈단다. 아내가 마지막에 제게 그랬어요. 당신 너무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부러웠다. 적어도 그에게는 사랑받았던 추억이 있지 않은가. 순자 씨는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행복? 그게 뭔지 모르고 살았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결혼 생활이 힘드신가 봐요. 표정에 다 나와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봐 준 건 처음이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제가 들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의 다정한 말에 나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결혼 3년 차에 알게 된 남편의 첫 외도. 그 후로도 계속된 바람, 폭언과 폭력, 40년을 참고 산 이야기.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순자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느 봄날 그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분홍색 튤립이었다. 순자 씨, 이거 오늘 꽃집 앞을 지나다가 순자 씨가 생각났어요. 40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처음 받아보는 꽃다발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다. 왜 우세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꽃을 받아본 게 처음이에요. 평생 처음이에요. 나는 그와의 만남만이 기다려졌다. 그것만이 나에게는 큰 위로였다. 어느 날은 한강공원을 걸었다. 그가 부드러운 손길로 내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우리에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다. 순자 씨, 저기 벤치에 앉을까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다. 순자 씨가 쌀쌀할까봐 꿀차를 만들어 왔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따뜻한 꿀차를 마시며 나는 말했다. 준혁 씨, 이렇게 잘해주시면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행복해 하시면 돼요. 순자 씨의 미소가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날 저녁 그는 나를 작은 한식당으로 데려갔다. 식사를 하는 내내 그는 내 반찬 접시에 맛있는 것들을 덜어주었다. 순자 씨, 저기 빵집 보이세요? 내일 아침에 드시라고 호두파이 사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가 택시를 잡아주었다. 순자 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에 도착하시면 문자 주세요. 택시 안에서 나는 튤립 꽃다발을 안고 있었다. 창밖을 보니 그가 택시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또 다른 날 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순자 씨,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되세요? 제가 꼭 모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수요일이 되었다. 그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순자 씨, 선물입니다. 오늘 하시면 좋겠어요. 연한 보라색 실크 스카프였다. 목에 둘러보니 마치 젊은 여자처럼 보였다. 와, 순자 씨 정말 예쁘세요. 우리는 작은 식물원에 갔다. 온실안은 따뜻했고 온갖 꽃들이 피어 있었다. 순자 씨, 저기 벤치에 앉아요. 제가 사진 찍어 드릴게요. 사진이요? 저를요? 네, 이렇게 예쁜 순자 씨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감쌌다. 따뜻했다. 온실을 나와 근처 찻집에서 그가 말했다. 순자 씨, 저 순자 씨를 정말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사랑한다는 말. 67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봤다. 순자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준혁 씨를 사랑해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순자 씨, 앞으로 제가 매일매일 순자 씨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드릴게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움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가 찍어준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67세의 내가 사랑에 빠졌다. 늦었지만 아름다웠다. 5달이 지났다. 우리는 이제 거의 매일 만났다. 남편에게는 친구들을 만난다고 거짓말을 했다. 순자 씨,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처음으로 그의 집을 방문한 날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2인실 아파트. 벽에는 돌아가신 아내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파스타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내가 아플 때 제가 계속 해줬거든요. 그는 부엌에서 능숙하게 파스타를 만들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나를 위해 밥을 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자, 드세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눈물이 났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줬다는 사실이 감동이었다. 왜 우세요? 너무 감동해서 누가 나를 위해 밥을 해준 게 처음이에요. 순자 씨,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른쪽 팔에 구멍은 뭐예요? 나는 본능적으로 소매를 내렸다. 아, 그냥 부딪혔어요. 순자 씨, 그건 손가락 자국이에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며칠 전에 저녁 준비가 늦었다고 때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처음 맞은 건 결혼한 지 1년 되던 해였어요. 시어머니 심부름을 제때 못했다고 뺨을 때렸어요. 울면서 친정에 갔더니 어머니가 내가 잘못했으니 맞은 거다라고 하셨어요.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죠. 돌아갈 곳도 내 편도 없었어요. 그 후로는요. 점점 자주 음식이 싱겁다고 집이 지저분하다고 이유는 항상 있었어요. 임신했을 때도 배를 밀쳤어요. 제가 바닥에 넘어졌는데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그의 주먹이 떨렸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몇 달 후에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걸 알았어요. 동네 슈퍼주인 여자였어요. 저는 아이를 업고 그 슈퍼에 갔어요. 가서 울면서 애원했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웃더라고요. 당신 남편이 나한테 오는 거지. 내가 유혹한 게 아니다라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변기에 여러 번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라고 하면서 결혼 10년 차쯤 되었을 때 가장 심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술 마시고 들어와서 저를 때렸어요. 한 번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물어볼까봐 못 갔어요. 2달을 그냥 참았어요. 또 한 번은 뜨거운 국을 제 다리에 부었어요. 국이 싱겁다고 화상이 심했어요. 나는 바지를 조금 걷어 올렸다. 20년이 지났지만 종아리에는 여전히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순자 씨,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신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엄마, 우리 아빠 감옥 가? 하고 물었어요. 그 어린 얼굴로.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아드님은 알고 계셨어요. 다 봤어요. 민준이는 다 봤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를 보호하려고 아빠 앞을 막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민준이까지 때렸어요. 저는 그날 민준이를 안고 울었어요. 엄마가 잘못했다라고 했어요. 그가 울고 있었다. 남편은 민준이가 고등학생 되고 나서는 저를 때리지 않았어요. 아들도 사실을 다 보고 알고 있으니 남편은 다 큰 아들을 두려워했어요. 때리는 대신 심한 말을 했어요. 매일같이 늙고 못생긴 것,
쓸모없는 것,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가 조심스럽게 나를 안았다. 순자 씨, 이제는 안전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의 품에서 나는 한없이 울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이제는 끝내고 싶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끝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야, 어디 갔다 와? 복지관 갔다 왔어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냐? 혹시 남자라도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다가왔다. 술 냄새가 났다. 남편이 내 턱을 잡았다. 아팠다. 여보, 아파요. 아파? 이게 아픈 거야?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손 놔요. 뭐, 손 놓으라고요. 아파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내가 대든 것이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한테 맞지 않을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다. 손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때려요. 이번에 때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남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서 싸웠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는 끝내겠다고. 야, 어디 가? 며칠 후 남편이 물었다. 복지관 봉사활동 가요.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오늘은 준혁이와 영화를 보기로 한 날이었다. 화장을 조금 했다. 준혁이가 선물한 보라색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영화관 앞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 순자 씨, 여기. 와, 오늘 정말 예쁘네요. 극장 안은 어두웠다. 준혁이가 자신의 가디건을 벗어 내 무릎에 덮어주었다. 영화는 늙은 부부의 사랑 이야기였다. 그렇게 늙지 못한 나는 울었다. 이제는 제가 순자 씨를 그렇게 사랑할게요.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레스토랑으로 갔다. 식사 후 준혁이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나비 모양의 브로치였다. 순자 씨가 나비처럼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가 직접 브로치를 내 옷깃에 달아주었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이었다. 저 가봐야 해요. 밖으로 나와 그가 택시를 잡으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자 씨, 비 그칠 때까지 제 집에서 기다려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져주시면 안 돼요.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그래요. 그의 집까지 뛰어갔다. 우산이 있었지만 옷이 조금 젖었다. 잠깐만요. 마른 옷 드릴게요. 준혁이가 깨끗한 티셔츠와 편한 바지를 가져왔다. 돌아가신 아내의 옷이었다. 화장실에서 갈아입으세요. 젖은 옷은 제가 말려드릴게요.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그가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생강차예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다. 비가 꽤 오래 올 것 같네요. 그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오늘 집에 안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봤다. 무슨, 아니에요. 이상한 뜻이 아니라 그냥 순자 씨와 더 함께 있고 싶어서요. 순자 씨가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게 걱정돼서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저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남편분한테 전화하세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요? 비도 많이 오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저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맘대로 해. 남편은 관심도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남자와 밤을 보내게 된 것이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괜찮아요. 그냥 처음이라. 저도 긴장돼요. 아내가 떠난 후로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5년 만이에요. 그가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한 파스타와 샐러드.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맛있어요, 준혁 씨. 순자 씨가 맛있게 드시니까 저도 기뻐요. 식사 후 우리는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다. 빗소리만 들렸다. 순자 씨, 음악 들을래요? 그가 오래된 LP판을 꺼냈다. 이 노래, 우리가 차에서 같이 들었던 노래네요. 네, 순자 씨 생각나서 자주 들어요. 그가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다. 우리 춤춰요. 춤이요? 저는 춤을 못 춰요. 저도 못 춰요. 그냥 천천히 해봐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가 나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우리는 느린 음악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다. 춤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를 안고 있는 것에 가까웠다. 순자 씨, 네, 행복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음악이 끝나고 우리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가 내 얼굴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순자 씨, 키스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키스였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남편의 거칠고 강압적인 입맞춤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것은 존중이었다. 사랑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키스했다. 그리고 서로를 안았다. 순자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순자 씨를 정말 사랑해요. 순자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진정으로. 나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원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원했다. 저도 준혁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가 내 손을 잡고 침실로 안내했다. 작고 깨끗한 방이었다. 우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두 사람 다 떨리고 있었다. 순자 씨, 천천히 해요. 순자 씨가 불편하면 언제든 멈출게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내 손등에 키스했다. 손목에도, 팔에도, 마치 나를 숭배하듯이. 순자 씨는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40년 동안 남편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남편은 언제나 내 몸을 비난했다. 늙었다, 못생겼다, 쓸모없다. 준혁 씨, 저는 늙었어요. 주름도 많고. 저한테는 순자 씨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순자 씨가 견뎌온 세월이에요. 존경스러워요. 그가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키스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알아갔다. 조심스럽게 존중하며 사랑으로.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매 순간 내게 물었다. 괜찮아요. 계속해도 될까요? 아프지 않아요? 남편과의 40년은 의무였다. 고통이었다. 굴욕이었다. 남편은 내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욕구만 채우고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내 얼굴을 바라봤다. 내 눈을 봤다. 내 이름을 불렀다. 순자 씨, 사랑해요.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꼈다. 순자 씨, 울고 있어요. 행복해서, 그래요. 너무 행복해서. 그가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저도 행복해요. 순자 씨를 만나서 다시 살아있다고 느껴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그의 팔 안에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눈을 뜨니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 일어났어요. 응? 몇 시예요? 아침 7시요. 잠 잘 잤어요. 네. 평생 가장 편하게 잤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순자 씨, 아침 만들어 드릴게요. 침대에 가만히 계세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제가 할게요. 순자 씨는 공주님이에요. 공주님은 침대에서 아침을 드셔야죠. 그가 부엌으로 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이게 꿈인가 싶었다. 조금 후 그가 트레이를 들고 왔다. 토스트, 스크램블 에그, 과일, 그리고 따뜻한 커피. 자, 드세요. 준혁 씨, 같이 먹어요. 네. 그럼 제 것도 가져올게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아침을 먹었다.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 씨, 응? 어젯밤 괜찮았어요? 제가 혹시 완벽했어요. 평생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저도요. 순자 씨, 이제 매일 이렇게 깨어나고 싶어요. 순자 씨와 함께. 저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럼 정말로 해요. 이혼하고 저와 함께 해요. 순자 씨와 매일 아침을 함께 하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이제는 결심했어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준혁 씨와 함께. 그가 나를 꽉 안았다. 고마워요. 순자 씨. 제 인생에 와줘서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 우리는 오랫동안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미 결심했다. 이제는 끝내겠다고. 그리고 준혁 씨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며칠 후 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순자 씨, 이번 주말에 바다 갈까요? 토요일 우리는 바다로 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백사장을 걸었다. 그가 모래에 하트를 그렸다. 순자 씨, 제 마음이에요. 이 바다만큼, 이 세상만큼 큰 사랑이에요. 점심을 먹고 노을을 봤다. 순자 씨, 생각해봐요. 이혼에 대해 제가 기다릴게요.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 그날 밤의 기억이, 그의 품에서 느낀 평화가 나를 변화시켰다. 집에 돌아와 나는 생각했다. 67년을 살았다.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아기 돌잔치예요. 며느리 지혜가 전화했다. 손주 서준이가 벌써 돌이라니. 저희 친정 식구들도 올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작은아버지도요. 작은아버지, 지혜의 아버지 동생.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다. 돌잔치 당일 나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다. 연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반갑게 맞았다. 나는 손주를 안아들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작은아버지 오셨어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정장을 입은 준혁 씨가 돌잔치 선물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순간 모든 색이 사라졌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아니다. 이럴 수가. 작은아버지, 우리 서준이 이쁘죠? 며느리가 그의 팔을 잡으며 손주에게로 안내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떨어질 뻔했다. 간신히 붙잡았지만 물이 쏟아졌다. 손이 덜덜 떨렸다. 준혁 씨, 내가 사랑한 남자.
내 며느리가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는 남자.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 민준이가 창백해진 내 얼굴을 보며 물었다. 얼굴이 왜 그러세요? 아니다. 갑자기 좀 어지러워서. 어머니, 작은아버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우리 작은아버지세요. 그와 나는 어색하게 눈을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인사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날 내내 서로를 피했다. 하지만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같은 프레임 안에 서야 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나는 내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돌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다. 휴대폰이 울렸다. 그였다. 순자 씨,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혁 씨, 우리는 친척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준혁 씨, 미안해요.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없이 울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일주일 내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그와의 연락을 끊었다. 봉사활동도 나가지 않았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돌잔치 날 이후로 연락이 없으셔서. 미안해. 좀 몸이 안 좋아서. 거울을 봤다.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그였다. 순자 씨, 저 오늘 봉사활동 나갔어요. 순자 씨가 안 보여서 허전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문자가 왔다. 순자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순자 씨와 함께 걷던 그 공원에 왔어요. 순자 씨, 저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기다릴게요. 며칠 후 며느리와 손주가 왔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얼굴이 왜 이래요? 며느리가 서준이를 내 품에 안겨줬다. 어머니, 혹시 작은아버지 뵙고 불편하셨어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봤다. 왜 그런 생각을? 돌잔치 때 작은아버지 보시더니 얼굴이 창백해지셨잖아요. 아니야, 전혀. 그냥 그날 몸이 안 좋아서 그랬어.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휴대폰을 봤다. 그의 문자가 또 와 있었다. 순자 씨, 저 오늘은 우리가 갔던 바닷가에 갔어요. 보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물러나야 한다면 그렇게 할게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혁 씨, 순자 씨, 준혁 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순자 씨. 만나요. 만나서 우리 얘기해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처음 커피 마셨던 그 카페에서요. 1시간 후에요. 카페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도 나만큼 수척해 보였다. 순자 씨, 그가 일어나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준혁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결론이요? 순자 씨, 이혼하고 저와 함께 해요. 준혁 씨, 그건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순자 씨,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62세예요. 순자 씨는 67세고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10년, 20년. 그 짧은 시간마저 불행하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들이, 며느리가, 아드님은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랄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요?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준혁 씨, 저는 무서워요.
67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 행복을 선택한다는 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가 내 두 손을 꽉 잡았다. 순자 씨,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순자 씨를 위해 사세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순자 씨, 저 없이 앞으로 10년, 20년을 외롭게 살 수 있어요. 할 수 없었다. 그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아들과 얘기해 봐야 해요. 순자 씨, 제가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다만 도망치지는 마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67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27에 결혼했다. 중매로 그렇게 참았다. 40년을. 그리고 67세가 됐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휴대폰을 들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요? 민준아, 내일 점심에 엄마 좀 만나줄래? 둘이서. 무슨 일 있으세요? 응, 할 얘기가 있어서. 알겠어요. 다음 날 아들을 만났다. 조용한 한식당 구석 자리였다. 엄마,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는 말해야 했다. 민준아, 엄마가 이혼하려고 해.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네? 갑자기 무슨,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40년 동안 생각해왔어.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 남편의 외도, 폭언, 폭력, 그리고 그를 만난 이야기, 돌잔치에서 그가 지혜의 작은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이야기.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도 알아요. 아버지가 바람 피운다는 것도, 엄마한테 폭력을 쓴다는 것도. 하지만 저는 어렸고 무서웠어요. 민준아,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하는데, 저까지 엄마를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었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이혼하세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혜 작은아버지잖아. 엄마, 저는 괜찮아요. 지혜도 설득할게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우리도 행복해요. 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다.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봤다. 술에 취해 있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남편이 비웃었다. 이혼, 67세 할망구가 이혼을 해? 웃기고 있네. 나가서 뭐 할 건데? 누가 너 같은 늙은 여자를 받아줘?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혼 합의서 작성했어요. 재산은 다 당신이 가지세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가방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냈다. 남편이 그것을 낚아채듯 빼앗아 읽기 시작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내가 뭔데? 내가 감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이 나이에 나가서 뭘 할 건데? 당신이 평생 무시했지만 나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사랑받을 자격도 있고요. 사랑! 67세 할멈이 무슨 사랑을 하겠다고? 혹시 정말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거야?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당당하고 싶었다. 네, 있어요. 저를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남자가 있어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이혼 합의서를 찢어버렸다. 이혼 절대 안 해. 넌 죽을 때까지 내 여자야. 감히 바람을 피워? 40년을 먹여주고 재워준 게 누군데? 먹여주고 재워준 게 아니라 때리고 학대한 거잖아요. 남편이 다가왔다. 그의 눈빛이 무서웠다.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했다. 감히 내가! 나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또박또박 말했다. 때려요. 이번에 때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을 다 말할 거예요. 민준이도 증인으로 세울 거예요. 당신 노년의 폭행죄로 감옥 가고 싶어요? 남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하지만 내려놓지는 않았다. 넌 날 떠날 수 없어! 어딜 가?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군데? 혹시 젊은 놈이야? 너한테서 돈이나 뜯어내려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누군데? 말해봐!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어쨌든 저는 이혼할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라도 할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웃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다. 재판! 좋아! 재판해봐! 내가 바람 피운 거 다 까발려줄 테니까! 동네방네 소문내줄게! 67세 늙은이가 바람 피웠다고! 민준이도 창피해서 고개 못 들 거야!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리고 말이야! 남편이 계속했다. 내가 이혼하면 이 집도 못 가져가! 재산도 한 푼도 못 가져가! 40년 동안 집에서 빈둥거린 주제에 무슨 재산 분할이야! 나가서 길바닥에서 차든지 해봐! 재산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혼만 해줘요. 안 돼! 절대 안 해! 내가 뭔데 날 버려! 40년을 같이 산 여자가 이제 와서 날 버려! 그 남자 누군지 찾아낼 거야! 찾아내서 혼내줄 거야! 감히 내 여자한테 손대! 저는 당신 여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순자예요. 한 인간이에요. 남편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다. 꽃병이 떨어져 깨졌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이혼은 절대 안 해! 내가 죽어도 안 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협박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민준이가 창피를 당하면 어쩌지. 준혁 씨가 위험해지면.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말했다. 이순자, 어젯밤 일은 잊어. 내가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거겠지. 나이 들면 다들 그래. 그냥 조용히 살아.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 씨, 남편이 이혼을 거부해요. 협박도 하고. 순자 씨, 괜찮아요. 우리 변호사 선임해요. 법적으로 대응해요. 하지만 민준이가. 걱정 마세요. 일주일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그가 함께 갔다. 이순자 씨 40년간의 가정폭력 증거가 있으신가요? 변호사가 물었다. 화상 자국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봤으니까요. 좋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재판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은 더욱 악랄해졌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민준아, 내 엄마가 미쳤어. 바람 피우고 이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말려.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다. 아버지, 저는 엄마 편이에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 다 알아요. 이혼하세요. 며칠 후 남편이 며느리에게까지 연락했다. 지혜야, 내 시어머니가 남자 만나서 바람 피운 거 알아? 그 남자가 누군지 아니?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버님, 그건 어머니 일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너도 미쳤구나. 남편은 점점 더 화를 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그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 앞에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복지관이요. 거짓말!
남자 만나러 갔지? 그 남자가 누구야? 말해! 남편이 내 팔을 세게 잡았다. 놓으세요. 안 놔! 그 남자 누군지 말해!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다.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놔주세요. 남편이 손을 놨다. 나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따라 들어왔다. 이순자, 잘 들어! 이혼은 절대 안 해! 내가 바람 피운 거 동네방네 소문낼 거야! 그리고 그 남자 찾아내서 가만 안 둘 거야! 법적으로 간통죄로! 간통죄는 폐지됐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당신한테 40년 동안 학대당한 피해자예요. 증거도 있어요. 재판 가면 당신이 질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 정말 끝까지 가려고? 네. 끝까지 갈 거예요. 저는 자유롭고 싶어요. 남편이 갑자기 테이블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이순자, 나한테 그러지 마. 나도 외로워. 내가 떠나면 나는 혼자잖아. 하지만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40년 동안 저도 혼자였어요. 당신 옆에 있어도 항상 혼자였어요. 늦었어요. 남편이 다시 일어섰다. 눈물은 거짓이었다. 얼굴이 다시 일그러졌다. 좋아!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후회할 거야! 그 남자도 너한테 곧 실증 낼 거야! 늙고 쭈글쭈글한 내가 뭐가 좋다고! 그때 가서 울면서 돌아와도 안 받아줘!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재판날이 다가왔다. 나는 준혁 씨, 아들,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다.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다. 이순자 씨가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남자와.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다. 이순자 씨는 40년간 가정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의료 기록, 아들의 증언, 그리고 신체에 남은 상흔. 나는 법정에서 종아리의 화상 자국을 보여줬다.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들 민준이가 증언대에 섰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봤습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의 폭행을 막던 저도 같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평생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재판은 우리 승리로 끝났다. 판사가 말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분할하며 이순자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남편이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바람 피웠는데!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40년간의 가정폭력이 인정됩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남편이 내게 다가왔다. 이순자, 너 후회할 거야!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끝났어요. 순자 씨. 네. 드디어 끝났어요. 나는 정식으로 이혼했다. 재산 분할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다. 그와는 각자 집에서 살기로 했다. 결혼은 6개월 후에 하기로 했다. 어느 날 밤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순자, 잘 살아봐! 어차피 그 남자도 너한테 금방 실증 날 거야! 나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다. 그리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혁 씨, 나예요. 순자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순자 씨,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67세, 새로운 시작. 힘들었지만 해냈다. 나는 드디어 자유로웠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아버지가 이사 간대요. 지방으로.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으니까. 그래. 잘 됐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주 괜찮아. 난 이제 행복해, 민준아. 6개월 후,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 서준이가 왔다. 67세와 62세의 결혼식. 남들은 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네, 정말 행복해요.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요. 손주 서준이가 내 치마를 잡아당겼다. 할미, 행복해? 응, 할머니 정말 행복해. 이것이 내 새로운 시작이었다. 힘들게 얻어낸 자유. 그리고 진짜 사랑.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참자,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67세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행복할 권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존중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순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